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제찬 지음. 아이는 취급 설명서와 오지 않는다. 알랭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보다는 일반 가전제품이 더 상세한 취급 설명서와 함께 온다. 육아에 이어 교육은 또 어떤가요? 정말이지 가전제품과 비교하면 자식은 손이 참 많이 가는 아주 부실한 제품이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기 일쑤입니다. 특히 사춘기에 이르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서 갑자기 저 모양인지 당황스럽고 놀랍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춘기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자녀를 깨워 전쟁터로 내모는데 부모들이 지쳤을 뿐입니다. 부모들도 자기 아이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도 못 자고 아침도 거르고 빈부격차에 가슴 앓고 사교육에 찌들며 친구 간에 경쟁만 하고 가족의 평화도 사라지는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어느 부모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더 잘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전제품 같았으면 말 안 듣는 사춘기가 오자마자 진작 신상으로 갈아타지 않았을까요? 농담입니다. 아이가 가전제품 같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아이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귀한 내 자식인 거죠. 사춘기는 그가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 이때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달라지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는 사춘기 소년들을 보며 우리가 할 일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기다려주는 일뿐입니다. 인생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이길 의지는 없습니다.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못생긴 오리가 되는 그 시기를 잘 넘겨 우리 아이들이 백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배추 절이기. 김태정. 아침 일찍 다듬고 썰어서 소금을 뿌려놓은 배추가 저녁이 되도록 절여지지 않는다. 소금을 덜 뿌렸나? 애당초 너무 억센 배추를 골랐나? 아니면 저도 무슨 사귀지 못할 시퍼런 상처라도 갖고 있는 걸까? 점심 먹고 한 번, 빨래하며 한 번, 화장실 가며 오며 또 한 번, 소금도 가득 뿌려주었는데 한 주먹 왕소금에도 상처는 좀채 절여지지 않아 갈수록 빳빳이 고개 쳐드는 슬픔. 꼭 내 상처를 확인하는 것 같아. 소금 한 주먹 더 뿌릴까 망설이다가 그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제 스스로 제 성깔 잠재울 때까지, 제 스스로 편안해질 때까지, 상처를 헤집듯 배추를 뒤집으며 나는 그 날것의 자존심을 한 입 베물어 본다. 발효는 기다림의 결과이듯 사랑도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배추를 절일 때도 성급하게 너무 많은 소금을 치면 한 해의 김장을 망치듯 참고 참아야 비로소 스스로 편안해지며 숙성, 곧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다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초조하고 조급해지게 마련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소금을 내 가슴팍 상처에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10달을 인내하고 출산의 고통을 참아가며 낳은 자식. 알에서 나온 애벌레도 변태를 해야 비로소 나비가 되듯이 어엿한 성체가 되어 당당히 부모 품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손을 놓다. 미래의 교사가 되길 꿈꾸는 제자들에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신념이 뭔지 아느냐고. 사람은 변한다는 믿음이다. 그걸 믿지 못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위선이거나 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자가 꼭 갖고 있어야 할 지혜가 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훈육이 되기 일쑤다.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야 하기에 교육은 힘들고 위대한 것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도 그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즉시 곧바로 변하길 기대한다면 로봇을 사십시오. 반려동물도 그러지 못합니다. 변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잔소리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집착의 징표입니다. 답답하실 때면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다시 들어보세요. 기왕이면 랩 버전으로 들어보세요. 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엄만 내 마음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새장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엄마의 눈엔 그저 철없는 딸인 거냐고. 나를 혼자 있게 놔둬. 사춘기는 그런 것. 사실은 자기도 겁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반항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기존의 질서와 명령을 거부합니다.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몰라도 당장 그것이 부당하고 불쾌한 것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의 눈에 어른들은 도무지 불합리한 고집쟁이들, 비겁한 위선자들, 치사한 현실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압니다. 엄마가 몰래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실은 처음이라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어른이 돼서 늙는 게 아니고 늙은 다음에서야 서서히 어른이 되는 거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던 40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였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엔 너무 깜냥이 모자랐고 지혜와 인내도 모자란 때였습니다. 지금의 경륜을 갖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멋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고 후회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 시인의 성장이라는 시를 나눠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장. 이시영.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끌어준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강의 시린 몸을 한번 뒤채고는 오리처럼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랬어야 되지 않았나. 손을 꼭 잡은 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돌보던 우리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우리 아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 내 딸아 하며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살라고 품을 떠나가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소구름 삼키며 단호히 돌아서야 하는 것. 자녀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돌봄과 기다림과 떠남의 과정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목 아니었을까.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강물은 기억할 것입니다.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다고. 그리고 아빠를 존경한다고.